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랜만에 일주일 됐나요? 영상 오랜만에 찍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급등이 계속해서 나올 때 영상 찍어드리지 않죠. 좀 이렇게 좀 궁금하실 때 정고점에서 뚫어주고 매물 소화하고 또 뚫어줬는데 주가가 밀렸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손가락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 충분히 이제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왜? 너무나 못 가니까 주가 자체가 그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때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어주고 그죠?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주고 또 한번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주고 현재 이 구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거. 그 특이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대한전선이 너무나 좋아 보여.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우리가 대한전선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죠? 재료는 많고 주가는 못 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잡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재료가 많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역배열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매수 안 해요. 재료가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주가가 역배열에서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안 사는 게 맞다. 여러분 말대로. 근데 대한전선의 위치를 보면은 뭐요?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에서 매물대 다 먹어주고 위쪽에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전선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근데 이 좋은 자리에서 재료도 있어요. 재료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안 가요. 이건 뭐냐면 누르기예요. 누르기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지만 이걸 보시면은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뭘 볼 수 있었냐면 요거 봐봐요. 자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런던에서 구리 가격이 5%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데 구리 가격 급등하면은 전선주는 보통 호재로 봐요. 왜냐면 우리 전선 가격이라는 게 구리가 굉장히 거의 원재료가 구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구리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구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선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발주가 많이 나올 때는 구리를 구리를 원자재를 많이 매수해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구리값이 오른다? 그럼 그게 다 가격 전가가 돼요.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대한전선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계속 물론 이건 해지 거래하고 원자재 해지 거래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내가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를 걸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릴 걸 대비해서 이 원자재 선물에 대한 해지를 걸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다 구리값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을 받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주가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안 가네. 개잡주 같다. 다른 거 다 가는데 얘만 안 간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자 봐봐요. 대한전선의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박스권을 크게 그렸지만 횡보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점차 횡보에 대한 기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쉬어봤자 2, 3주 쉬고 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과거의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내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물량만 다 받게 되면 주가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갈 건데 저는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올라갈 때 자비 없이 올라갈 거예요. 야 대한전선 지금이라도 사야 돼? 야 사고 싶다. 진짜 사고 싶다. 근데 야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야? 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섭게 오를 거예요. 왜? 이 얘네들의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이 당시 움직임 보면 여러분 봐봐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다 털고 올린 거거든요. 개미 다 털고 나서 올린 건데 보시면은 올라갈 때 진짜 미쳤어요. 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주가 양봉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5% 여기서부터 보면은 봐봐요. 날짜가 5월 21일입니다. 6% 그죠? 6%
그리고 나서 9%, 10%, 그 다음에 20%. 하루 쉬어주는데 이것도 양봉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18%, 또 얼마? 또 29%, 또 얼마? 29%. 그 다음 어떻게? 고점.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 자, 주가 얼마예요? 주가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점 찍은 날이 언제죠? 고점 찍은 날이 6월 8일이요. 며칠 올랐어요? 며칠? 딱 2주 정도 올랐습니다. 2주. 15일 정도 올랐어. 15일 정도, 그죠? 15일 정도 올랐는데 주가는 몇 배 갔어요? 주가는 4배 갔어요. 15일 동안. 그죠? 15일 동안 주가 4배 갔다고요. 그럼 이런 상승에 대한 무브를, 그러니까 무브 좀 이상한데, 이런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다? 대한전선 주포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개소리 한다. 개소리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고 보면 알겠죠. 정말 저 갈지 안 갈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총이 꽤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시총이 5조죠. 5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얘가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가겠냐, 그죠? 어디까지 가겠냐 싶겠지만, 한번 올라갔을 때 무섭게 올라가는 게 뭐다? 결과적으로 대한전선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대주주 지분율이 꽤 높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42%의 국민연금 6%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5조기는 하지만 갑자기 올라가네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자체는요 2.5조밖에 안 돼요. 2.5조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10조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얼마 된다? 12만원 된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정도의 무브를 보여줄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어디? 이 전고 위쪽 해서 5만원 위쪽까지는 금방 돌파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그거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2시 18분 이 어디냐면 갑자기 근데 올랐네. 어쨌건 12시 18분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쪽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라 했어요? 야, 언제까지 누를 수 있을 것 같냐 너네가. 한번 상승 나오면 자비 없는 상승 기대한다. 아무도 못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오늘의 상승이 제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어디 때린다? 이 앞쪽 구간이 다 매물 소화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매물이 겹쳐있는 구간 어디? 여기까지 때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 요 자리 얼마입니까? 고가권 32,300원. 즉 3만원대 초반 32,000원 33,000원을 그냥 양봉으로 때릴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항상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갈지 안 갈지. 그래서 대한전선 힘들고 지치지만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배열의 우상향에 재료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재료 있고 고가놀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선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버틴다라는 거죠. 왜? 다른 거 올라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한전선 주포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른 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대한전선 주가를 안 올리면은 결과적으로 알아서 나갈 걸 알아요. 나갈 거 알아.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매도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하루하루 찍어드리고 싶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털릴 사람들은 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개미 털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대한전선 12,000원대부터 25년도 언제입니까? 5월부터 계속 찍어드렸어요. 대한전선. 벌써 이제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2배 수익 중 구간인데 저는 더 간다라고 봐요. 더 간다. 우리가 대한전선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가 정말로 오래됐거든요. 쭉쭉쭉쭉쭉 내리면은 자 봅시다. 계속 쪄죠. 기다려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5월달 보면은 4월 30일이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요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렇게. 자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 전선주 말씀을 드렸고, 자 25년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이네요. 그러면 원전 전력을 만든다. 그러면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케이블을 다시 주목받겠다. 전선주 주목받을 거다. 이 이후에 전선주 2배 3배씩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전선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자 대한전선 잠시만요. 제가 대한전선을 매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5월 28일. 이 전선주 집중하라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대한전선 항상 뒤늦게 움직이고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올라갔다. 대한전선 집중해서 체크하자. 이때 가격대가 얼마다? 12,000원대. 12,800원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제가 얘기한 대로 올라갔다. 그죠?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얘기한 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종목에 진득하게 있어서 자기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한 건 그거잖아요. 과연 내 차례가 올까? 내 차례가 올까?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구리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25년도에도 구리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25년도 4분기 10월부터 12월에 재고 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에 대한 회계 부분들이 언제 나올 수 있다? 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 공개가 되면 예상 실적이 공개되면서 생각보다 재고 자산이 올라가면서 자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 이익에 대한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올라가면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구리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구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좋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냐 생각을 할 수 없냐가 저는 그냥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전선 우리가 공장도 1공장, 2공장도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당겨온다. 앞으로 공장이 더 늘어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적인 부분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 혼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고 나 혼자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선택과 판단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 사람들이 나 돈 벌었어,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이거 뭐 했어. 근데 대한전선만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 대한전선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한전선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와요? 아씨, 나 올라가긴 짜증나.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 팔고 딴 데 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돌다 딴 데 가서 100% 돈을 벌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충실히 공부하고 추적권 차라면서 왜 못 가지? 이거 왜 기다려야 되지? 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 아, 이래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텨야지. 참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 안 가니까 찡찡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찡찡거린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많을 거예요. 댄스 안 가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 실적이 나오고 재료가 받쳐주고 모멘텀이 받쳐주고 전력이라는 이슈가 아직도 죽지가 않았는데 왜 도대체 대한전선이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야 되는 자리에서 안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긴 해요. 문제가 있는 거긴 하다. 근데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얘네가 문제 있어서 안 간다기보다는 위치 자체가 과거에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털어주고 간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대한전선이 한번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잖아요. 화끈하게 올라가잖아. 이 14,000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만에 딱 2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쪽에 이 29,000원 위쪽에 매물 소화도 한 번, 두 번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거 지금 과거에 물려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전달을 드릴게요. 물론 저한테 뇌피셜이다 뭐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로 증명하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분석하는 거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하셔서 지켜보세요. 정말 제 얘기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에서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하시겠지만 제발 뭐 선동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 영상도 여러분들이 선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그 부분들은 여러분 이미 지켜보신 분들은 알 것이고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하겠지만 저는 단 한치 부끄럼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한전선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조금 타점, 내가 물려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올라왔을 때 내 평단이 이렇게 되는데 매도에 대한 가격,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드리진 못해요. 당연히 그냥 단기적으로 저항선이나 단기적으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또는 눌리면 혹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한전선 관련돼서 뭐 이미 다 영상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지만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하게 있다라고 하면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전달 드릴 거고요. 지금 1시 반인데 주가가 오후장에 이렇게 세게 들어 올리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있다. 화끈하게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간대가 1시 반이라는 시간대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건 이거는 오후장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구간 한 번 더 때려주고 뭐 내일 살짝 쉬어주면서 다음 주부터 급등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당장 뚫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전달드리면서 대한전선 관련된 부분들은 010-845 9501 대안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아마 로봇주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로봇주 많이 올라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로봇주 여러분들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이미 2배, 3배 수익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 즉 현대차 관련주를 보셔라.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양산할 때 들어가는 부품들은 분명히 내재화해야 되고 현대차가 현재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는 회사들이 1차 벤더들, 시총이 큰 회사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 이유는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해서 현대차와 다시 한번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벤더도 맺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럼 자동차 매출 플러스 로봇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뭘 해야 돼요?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HCL 만도 그다음에 뭐 현대 위아 SL 저 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니까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부품이라고 남겨놓으시는 분들 전달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해서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간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